그럼 구체적으로 수입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수입을 나누는 기준은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무사님 기준으로 보면요, 2배사 근연기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뭐 근로소득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뭐 세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니까 저의 기준으로 소득을 나눴을 때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자본소득. 근로소득은 뭐예요? 우리가 열심히 땀 흘려서 버는 걸로 만들어지는 소득이죠. 되게 중요하죠. 근데 얘기하다 보면 왠지 사업소득이나 자본소득보다는 가치가 더 없어 보이는 것처럼 평가절하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요. 어쨌거나 우리 삶의 밑바탕을 깔아주는 가장 중요한 소득이고요. 그리고 사업소득은 뭐예요?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저녁에 내가 다른 일을 통해 가지고 돈을 버는 분들은 사업소득이 있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나는 회사 일은 안 하지만 내 개인의 사업체를 통해서 사업을 꾸려 나가는 걸 사업소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마지막 자본소득은 뭐죠? 자본소득은 부동산으로 월세 받는 거, 많은 분들이 꿈꾸죠. 혹은 주식으로 배당 받는 거, 이런 것들이 일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돈이 굴러가는 시스템, 이런 의미로 자본소득을 이야기하는데, 실제 부동산 월세 받으시는 분들한테 얘기하면 엄청 혼납니다. 일 엄청 많다 그러거든요. 어쨌든 이런 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것은 아무래도 자본소득인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자본소득은 우리의 시간과 노력이 걸리고 단기간에 되지 않는다라는 게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열심히 자산을 키워서 우리의 자본소득을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두되, 지금은 일단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만들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눴던 말씀을 토대로요, 어떻게 하면 수입을 좀 늘려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정해진 기준이 있는 건 아니지만 많은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을 때 느끼는 느낌을 여러분들한테 전달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오늘 이 강의를 보는 분들이 예를 들어 대기업이나 큰 직장에 다닌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기업은 주로 회사의 직급 체계가 있고 시간이 지나면 연봉이 오르고 또 실력이나 직무 전문성이 커지게 되면 그런 실력을 바탕으로서 이직도 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나에 대한 가능성이 열려 있다 보니까 이런 분들은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나 자신에 대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과감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이게 어학일 수도 있고요, 누구는 자격증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무언가가 될 수 있는데, 뭐 대기업 다니고 이런 분들이 연봉이 충분히 높고 또 직급이 올라가서 연봉이 점프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집에 가서 다른 투잡을 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돼요. 물론 할 수 있죠. 그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일 마치고 피곤해서 집에 가서 쉬어야 되는데 쉬지 못하고 하는 만큼 우리는 가성비 있는 뭔가의 활동으로 이게 나와야 되는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다 보니까 효율적인 부분에서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한 어떤 투자를 통해서 만약 이직을 한다, 헤드헌터를 통해서 이직하면 어떻죠? 연봉이 얼마나 오르나요? 보통 제가 보니까 1,000만 원, 2,000만 원 뭐 그 이상 올라가는 것 같고요. 직급도 한 단계, 많으면 두 단계씩 점프해서 다른 직장으로 가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여러분들의 어떤 뭐 브랜드 가치도 올리면서 조금 더 커리어 관리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고요. 반대로 중소기업에 다니는 분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회사는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퇴근 시간도 딱딱 잘 지키고 업무에 대한 큰 부담도 없는데, 다만 회사에 뭐 5년, 10년 된 옆에 선배들을 봐도 연봉이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만족스럽진 않다거나, 혹은 직급의 승진 체계나 이런 것들도 좀 체계적이지 않아서 예측이 어렵다거나, 이런 분들은 회사에서 열심히 올인해가지고 가는 것도 물론 좋은 방법일 수는 있는데, 내가 진짜 하려고 하는 일,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서 꾸준히 만들어가가지고 이쪽에 나의 사업을 만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거라는 거죠. 물론 중소기업 내에서도 승부를 봐서 열심히 그 안에서 전문성을 키우는 것도 중요할 수는 있습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게 뭔지를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일례로 저의 예를 한번 들자면, 저의 원래 직업은 재무 상담사잖아요. 많은 가정들을 만나서 재무적인 이야기를 듣고 금융상품이나 자산관리로 솔루션을 관리하는 게 이제 저의 역할이었다라고 한다면, 저는 강의하고 이런 거에도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강의를 다니면서 강의를 아주 못했던 그 초반기부터 제가 강의 다녀온 기록들을 돈이 들지 않는 블로그에다가 남겼단 말이에요. 굉장히 부끄럽지만 못했는데도 좀 잘했다고 하고 사진도 찍고 이래서 올렸던 것이 또 다른 기관의 강의로 연결되고 또 다른 강의로 연결되고 오늘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도 만날 수 있고 하는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키워온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고객들을 만나서 상담을 하고 금융상품을 만나는 게 참 좋아, 이게 더 돈이 되는 일이야 라고 그것만 집중했던 분들이, 지금도 물론 잘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많은 수는
온라인 플랫폼이 들어오고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상황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자리를 옮기고 직업을 바꾸는 일들을 보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수입을 늘리는 걸 단순히 돈 많이 벌 거야, 물론 그것도 중요한데 그걸 뛰어넘어서서 우리의 성장과 앞으로의 가치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염두에 두면서 간다라고 하면 좀 더 의미 있는 접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